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의 소중한 자산,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저희 생방송 중에 열려있는 전화 1544-8520 함께하시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수요일에는요 이분과 함께합니다. 홍정기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완연한 봄입니다. 자, 부동산 고민 많으시죠? 저희 전화 접수는 방송 중에만 받고 있지만 실제로 좀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전화 상담 문의 주시면 방송 이후에도 또 따뜻하고 또 세심하게 또 전화 상담 또 따로 연결해서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은 끝까지 저희 부동산 행복한 재테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부동산 얘기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저희 그러면 이제 시장의 흐름 먼저 점검을 해봐야겠죠. 시장의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 이달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또 끊겼다고요. 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자,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매수 심리가 꺾였다라는 내용이죠. 거래 끊긴 서울 아파트 시장. 자, 무슨 일일까요? 네. 자,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실제로 4월 들어서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뚝 끊겼습니다. 자, 이유는 우선 첫 번째가 우리 3월부터 재지정되었던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재지정이 되었죠. 네. 자,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 영향이 가장 크고요. 기본적으로 매수 심리가 꺾였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아파트 가격이 내린다는 얘기일까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상태는 버티는 매도자와 눈치를 보고 있는 매수자 간의 심리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토호제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거든요. 무주택자만이 강남 3구와 용산에 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2년 동안 꼭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끊겼다는 얘기는요. 아파트의 가격의 흐름이 하향세를 탔다는 얘기랑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감소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지금은 경계선상에서 눈치 게임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다음 달 지금 또 그 다음 달 지금 6월 초에 6월 3일 날 대선 선거 이후에 정책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또 지금 기본적으로 공급 부족을 기반으로 한 금리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관망세이지만 하반기에 주택 시장은 여전히 기대감과 조그마한 모멘텀으로도 살짝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기대감도 아직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거래량이 이러하다면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 집값은 어떤가요? 상승률 면에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들을 지켜봤을 때 실제로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봤었을 때 거래량 12주째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상승률은 소폭 하락을 하였지만 거래량은 급격하게 감소를 했지만 말씀드렸지만 버티는 매도자와 눈치 보는 매수자 사이에 경계선에서 지금은 상승률이 다소 감소를 하였지만 실제로는 12주째 꾸준히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지켜보았었을 때 이후에 선거 이후에 또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지속적인 공급 부족, 또 계속 중심화되는, 즉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서울 중심권 아파트의 선호 현상은 끊기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보았었을 때 시장 참여자분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유심히 시장을 지켜보시고 현재는 관망세이지만 이후의 모멘텀으로 변할 수 있는 시장 상황들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수자와 매도자가 이렇게 막 눈치 게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보세요? 네. 자, 앞으로의 흐름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서울 아파트는 크게 안전자산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안전자산화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후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등등으로 인해서 대부분은 서울 중심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수요, 지금은 상품보다는 입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 그런 시장의 트렌드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시장의 흐름 앞으로도 하반기 또 그 이후에는 집값의 조심스러운 우상승, 우상향 그리고 거래량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후에 경기 부양책. 사실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요. 통화량이 지금 돌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선거 이후에 경기 부양책은 진작을 할 수밖에 없는, 통화량을 돌릴 수밖에 없는 정부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의 흐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노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얘기 나눈 것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은 뭐 커져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은 여전한 것 같아요. 네. 자, 맞습니다. 자. 아파트값 상위 50개 단지가 5년 만에 최대로 올랐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 아파트 매매 지수가 크게 보면 지난 일정 기간 우리 15년부터 25년까지 10년간 서울의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상승률이 무려 3배에 가까운 전체 서울 아파트는 67% 정도, 전체 서울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아파트는 40%가 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았었을 땐 역시 우리가 여기서 시사할 부분들은 중심지와 외곽지와의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대장 아파트, 선도 아파트 50개 단지라고 KB에서 지정한 아파트들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지 규모도 크고 중심지에 있고 아파트 가격을 선도하는 그런 지역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시를 들면 잠실 또 송파 쪽에 있는 헬리오시티라든지 또 반포에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 또 마포에 있는 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또 용산에 있는 또 아파트들, 또 옥수동에 있는 레미안 등등등등. 자,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고 단지가 크고 또 주변의 아파트의 균질성을 리드하고 있는 단지들이거든요. 자, 그런 아파트들 들어보시면 어떤 느낌 드세요? 자, 대부분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외곽지와의 아파트 매매 지수의 간격이 더욱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현상 더욱더 심화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 계속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홍정기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하고 있는 우리 홍정기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있거든요. 화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22분 54초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 궁금한 내용은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저희 활짝 열려있는 번호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창구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투자 관련 때문에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네. 지금 인천의 9월동 힐스테이트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투자를 좀 하고 싶어서요. 네, 네. 제가 갖고 있는 돈 이것저것 모으면 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 지역으로 재개발 쪽 유망한 곳이나 뭐 네. 1억으로 괜찮은 매물이 있는지 좀 전문가님 의견 듣고 싶어서요. 네, 인천 9월동에 거주는 하고 계시는데 여유 자금으로 네.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가 괜찮을지 지역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정기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1억대 자금으로 네. 투자하실 수 있는 곳들 혹시 지역 중에 보신 곳이 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인천에 살지만 투자하는 거라 인서울 하고 싶어요. 아, 그래서 네, 서울. 네, 그렇죠. 재개발 네. 가능성 높은 곳으로 서울 쪽으로. 그래요. 1억대 네. 자금으로 네. 서울에 진입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 또 네네, 맞아요. 아파트 재개발에 움직임이 있는 이런 지역들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조금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좀 안내를 해드릴까요? 아니요.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는 먼 건 상관없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을 원하니까 강남 쪽으로 이렇게 접근이 좀 용이한 곳 있잖아요, 지역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 쪽으로 뭐 1억으로도 가능한지 그쪽으로 좀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요. 자, 1억대로 서울 진입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네, 좀 네. 그런 지역들 한번 예시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자, 네. 우선 지금 거주지는 인천이시지만 거리 상관없다고 하셨고, 자, 네. 1억대로 우선 진입이 가능한. 자, 투자를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되지만 우리가 크게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 네. 황금성. 자, 네, 1억대로 맞아요. 투자를 하시지만 실제로 시청자님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보시고 이거를 2차 매수자 그 다음 분한테 자, 매도할 때 엑시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 네. 황금성이 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은 사실은 매수를 했는데 좀 올라야지 고민이 덜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성, 어느 정도 시세 차익, 안전 마진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 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시로 강남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1억대 자금으로 투자를 한다면 크게 오늘 한 두 가지 지역들 한번 예시로 들어봐 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네. 우선은 우리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7호선 라인이에요. 7호선 라인을 쭉 7호선 라인 따라가다 보면 여기 어떤 게 보이세요? 자, 강남, 청담역 여기 보이시죠? 네, 자, 네네. 이런 부분들에 보시면 자 여기 보는 7호선 라인에 면목역, 사가정역 요 라인 근처에 지금 현재 소규모 주거 정비 사업 모아타운이라고 모아타운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네, 모아타운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구역이 선정이 되고 또 관리 계획 고시가 나오고 조합 설립 인가 직전 단계까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들 중에 1억대로 투자 가능한 지역과 매물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또 한 군데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 천호동. 천호동이요? 네, 천호동. 네네. 천호동 쪽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네, 네. 이쪽은 강동구예요. 자, 강동구. 그러게요. 강동구는 어디죠? 잠실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자, 잠실권, 송파권, 강남권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접근성이 좋은데 실제로 강동에서 천호역, 암사역 요 라인 부근에는 이미 15곳이 넘는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이미 아파트로 탈바꿈을 해서
상당히 시세 차익을 보여준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움직임이 네네. 있어야 네. 요즘 재개발 사업은요. 동조 현상이 너무 중요해요. 동조 현상, 밴드웨건 동조 현상? 이펙트라고. 그렇죠. 옆에 주민이 빌라를 사서 아파트로 탈바꿈을 한 걸 내 눈으로 확인을 하니 그 옆에 있는 B, C 지역도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당연하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여기 천호역 주변은 많이 진행이 되었고 바로 가까운 암사역 주변에도 소규모 주거정비 사업의 움직임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중에 현재 모아타운 등등등의 소규모 정비 사업 형태를 진행을 하다가 최근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월 7일 날 네. 우리 해당 지역에 2월 7일 날 네. 민간 도심 복합 사업 의 형태로 네,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의 형태로 민간 도심 복합 사업. 네, 요거를 네. 짧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민간 사업이라는 건 공공보다는 민간의 동의율을 더 쉽게 네. 민간 네. 네. 진행을 해보자라는 거고, 네. 네. 도심보다는 자 지방권보다는 도심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부분들이고, 복합은 고밀도 개발로 주거형 또 상업시설 또 주변에 사무용 공간들 다 한꺼번에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에 특징은 크게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은 크게 500m 이내 역에서 좀 가까운 데 중심으로 좀 먼저 해보자라는 얘기가 맞아요. 있고요. 역세권, 네. 역세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기본적인 도정법상에 민간 재개발을 진행을 하려면 보통 조합 설립 단계에서 많은 부분 힘들어요. 조합 설립은 동의율 80%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가 필요로 한데 이 민간 형태 도심복합 사업이라는 형태는 기본적으로 신탁사나 리츠사 중심으로 조합 설립이 필요가 없고 네. 60%의 동의율에 그렇죠. 50%의 토지 면적 부분만 채워지면 충분히 가능성 있게 진행을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그럼 진행하고 있는데 강남구 삼성동 같은 데가 현재 네.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하고 여기 있어요? 지역에서는 실제로 암사역 주변으로 실제로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의 초기 형태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아직 1억 원대로 투자 진입 가능한 그런 매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말씀하세요. 전문가님이 지금 말씀 주신 네. 그런 모든 이렇게 지역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제가 갖고 있는 돈 1억 투자금으로 가능한 곳이에요, 다? 네, 예, 가능하세요. 예, 가능하시니까 네. 한번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실제로 네네. 저희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셔도 이런 네. 내용에 대해서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네. 세세한 얘기들 한번 확인하고 들어보실 수 있으시니까 네. 한번 참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리해 그러게요. 볼게요. 전문가님 의견을 들으니까 네. 제가 혼자 생각했었던 거랑 많이 다르네요. 너무 상담 너무 감사해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네, 또 기분 좋은 또 우리 시청자님과의 통화였습니다. 1544-8520 열려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가지고 있는 것들 매도하고 재개발 매수 좀 문의드리려고요. 네, 어떤 걸 갖고 계시는지 얘기를 들어볼게요. 일단 부모님 명인데 네. 청라의 호반 영무 예단 매도하고 네, 북의 사구역 매수 생각 중이라서 네, 그러니까 입주권을 매수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네. 그게 괜찮은 건지? 네네. 네. 이 부분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분은 지금 부모님 상담을 원하시는 거죠? 부모님 재테크 상담을?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제 거는 이제 또 또 따로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 본인 것도 한번 얘기를 계속 들어볼게요. 부평의 우미린 매도하고요. 네. 광명 사거리역의 재개발이나 부평의 신촌구역 이런 거 재개발 매수하면 어떤지 좀 상담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아파트랑 우리 시청자분 본인의 아파트 둘 다 매도를 하고
재개발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여기저기 좀 다녀봐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신 게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는 청라, 네, 청라 아파트. 네. 네네. 그렇죠? 예, 청라 아파트. 자, 지금 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신데 이동하시려고 갈아타시려고 하는 지역은 북의 4구역 네. 맞는가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네, 자 답변을 좀 드릴게요. 자, 북의 4구역 쪽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갈아타는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이고 갈아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권유드리고 싶은 방향이에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는 사실 청라 쪽이 실거주도 좋고 아마 청라 영무회 다음 쪽이면 청라 일동 주민센터 근처로 아마 실거주 쪽은 살기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시세 차익, 자, 투자 가치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성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의 개발 호재가 더 있는 곳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땐 북의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가 아마 이주를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네. 네, 자, 이주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런 단계는 사실 무엇을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되느냐? 주변에 최근 분양을 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들의 시세들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대략 7억 선 초반에서 한 8억까지도 산곡동이라든지 주변에 신축들은 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신축과 구축은 얼죽신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자, 네. 신축의 시세가 아파트 단지의 균질성을 리드를 하면서 주변의 아파트들의 시세를 견인하는 역할들을 일부 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자, 7억 초반 8억까지의 시세를 예상을 해 보았었을 때 아마 지금 이주 단계면 알아보신 입주권 시세가 어느 정도나 하세요? 지금 그 철거 거의 다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34평이 음. 총 이것저것 다 하면 한 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 아마 거기 북의 4구역 같은 경우면 조합원 분양가가 이미 나왔을 텐데 네. 84 타입을 잘 보신 것 같아요. 자, 59 타입보다는 84 타입이 해당 지역에서는 더 미래 가치와 수요가 더 있는 편이기 때문에 84 타입의 조합원 분양가가 대략 한 5억 9천 선으로 알고 있어요. 5억 후반, 6억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북의 4구역이.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 조합원 분양가 대비해서 아마 알아보신 매물은 프리미엄이 대략 9천에서 1억 정도가 붙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합쳐보면 대략 7억 선이 조금 안 되는데 이 경우에서 봤을 때 지금 신축을 보고 있는 분양을 하고 있는 아파트가 대략 8억 선이라고 하니까 안전마진이라고 하거든요. 주변에 분양을 시작하거나 일반 분양을 하고 있는 아파트 시세가 8억 초반이라면 지금 입주권을 하고 있는 가격과의 안전마진이 대략 1억 초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시세의 끝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이 부분은 안전마진이지만 투자만 하신다면 사실 조금 고민을 할 수 있는데 팔고 실거주를 하시는 계획까지 가지고 계시다면 실거주를 하면서 충분히 버텨가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세 차익을 해당 기간 동안 좀 맛보실 수 있다. 그리고 북의 4구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 함께 보면 아파트들이 모여져 있는 상태에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니 충분히 갈아타는 데 부분에 있어서 실거주 상태에서는 시세 차익, 안전마진 일부 기대하면서 갈아타는 부분은 권유드리고 싶고 두 번째 질문이 뭐셨죠? 부평 우미린을 매도하고 광명 쪽으로 가는 건 어떠냐? 부평 우미린. 우리 부평 우미린이면 아마 이거 바로 밑에네요. 네. 네. 자, 부평 우미린. 자, 부평 우미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사실 여기도 아파트가 나쁘진 않아요. 자, 그런데 갈아타시려는 지역이 광명 사거리. 그죠? 예, 광명 사거리하고 또 보시려는 지역이 부평 신촌구역. 네. 네네. 예, 부평 신촌구역.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부평 신촌구역은 괜찮아요. 그런데 인천 내에서 투자할 때 괜찮은 지역. 자,
그렇다면 서울 경기 전체로 보았었을 때 앞으로의 더 미래 가치가 있는 곳들은 어딜까요? 자, 광명사거리역이에요. 자, 광명사거리역 쪽으로 한번 자, 이동을 조금 해보자고요. 자, 광명사거리역 쪽으로 가보자면, 자, 광명사거리역 쪽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산 디지털 단지하고 너무 가깝게 되어 있죠. 예, 가산 디지털 단지하고 우리 여기 자, 지도 찾았어요. 자, 기본적으로 광명사거리역은 근데 알아보시니까 어떠세요? 매물 가격대가 좀 예산보다 많나요? 어느 구역을 대충 보셨어요? 광명사거리역 중엔? 아직 이게 초기 단계 뭐 그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3080 이런 걸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조금 현재 상태에서는 광명사거리역 쪽은 사실 가격대가 지금 보시는 부분보다는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매물 가격대가 아까 보셨던 부평 우민이라든지 북의 4구역보다는 가격대의 흐름이 클 수밖에 없고 같은 형태의 모멘텀이 왔었을 때 훨씬 더 가격 상승의 흐름을 많이 보여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형태에서 봤을 때 사실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주요 중심 업무지구하고 가까운 철산동 사실 서울권이라고 봐야 되고요. 역시 접근성이 좋은 광명사거리역 검토해 보시는 부분들은 사실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더 단지 형태로 다 개발이 될 수 있는 곳들이라 미래 가치가 더 높다라는 부분 하나 체크해드리고 싶고 특히 광명사거리역 같은 경우는 이미 11구역 같은 경우는 많이 시세가 높아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언급하셨던 것처럼 3구역, 7구역 같은 이런 구역들은 현재 초기 단계이지만 투자를 하셨을 때 같은 금액 대비 서울의 평균 주택 상승률을 월등히 상회할 수 있는 괜찮은 미래 가치가 기대되니까 부모님 쪽은 북의 4구역 쪽 이동하시는 부분들 괜찮은 방법 권유드리고 싶고 본인 경우에는 광명사거리역 쪽으로 이동하시는 부분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집안에 이제 큰 변화의 바람이 불겠는데요. 뭔가 이제 투자에 큰 결심을 하셨는데 성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예,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로 살고 있는데 네. 이 지역에 집을 매수를 해도 되나 이 집을 아니면 네. 그 일정 부분의 돈을 전세금을 빼서 그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으면 마땅한 지역은 또 어디 부분에 있을까 싶어 좀 여쭤보려고요. 네, 어머니 지금 전세로 거주하신 데가 어디예요? 지금 수색동에 DMC 파인시티 자이 아파트입니다. 수색동의 파인시티 자이 몇 평 살고 네. 계실까요? 34평에 있습니다. 34평 이제 전세로 거주하다 보니까 또 그 지역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 아예 또 그냥 집을 살까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 홍정기 전문가 한번 바꿔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시청자님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네. 대출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은 대출 받으실 때는 좀 신중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나이도 있고 해서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차고 나갈 수 있을까 고민도 좀 되고 그래서 그냥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될 수 있는 다른 지역을 집을 마련해야 되나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첫 번째 사실 현재 수색역 앞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아파트들 이런데 지금 아마 대략 위치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우리 대부분 사실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선택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선택의 문제냐? 방금 나이가 좀 있으시고 대출금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상태가 아마 요 파인시티 34평 같은 경우는 매매 시세가 12억대 호가는 13억 선 요 사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전세가 대략 6억 선에서 아마 7억 조금 이하 정도로 알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투자금이 6억대 정도가 지금 필요로 한 상태인데 자, 5억 후반에서 6억이 필요한데 선택의 문제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견뎌내면서 버틸 수 있는지 또 대출의 흐름에 대해서는 현금 흐름이 좀 괜찮으신지는 사실은 시청자님이 조금 판단해 보셔서 내가 6억 정도의 자금을 이자를 내면서 버틸 수 있을까? 수입이 좀 있을까? 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좀 있으실까? 이런 부분들 판단하는 게 먼저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의 6억 정도의 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또는 가지고 있는 현금하고 합쳐서 이 부분을 버티실 수 있다면 사실은 해당 지역은 상당히 앞으로 시세 차익이나 현금 흐름 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고려한 이후의 미래 가치, 즉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중에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이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어떤 부분이냐? 기본적으로 수색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구도심은 아니에요. 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자, 구도심이 아니고 여기는 이미 상암, 우리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상암의 배후 주거지예요. 상암은 이미 방송과 IT, 서부권의 핵심 업무지구에 바로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상암동이고 거기에 실제로 수색 뉴타운, 증산 뉴타운 같은 뉴타운의 개발의 흐름에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형태이고요. 즉 재개발 호재가 있다. 즉 개발 호재가 있고 즉 삼박자를 다 갖춘 거예요. 개발 호재가 있고 또 철도교통 호재가 있어요. 철도교통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 지하로 들어가는. 그렇죠. 철도교통이니까 고속철도 GTX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철도교통이 있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늘 얘기하는 직주락 핵심 업무지구와 매우 가까워요. 네. 핵심 업무지구 가깝죠. 철도교통 들어오죠. 또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새로운 아파트가 단지형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네. 자, 지금보다 앞으로의 시세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단지이고 사실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여러 불확실성 때문에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 서울의 아파트는 안전 자산화되고 있고 공급 부족 상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지켜보신다면 사실은 아까 첫 번째 시청자님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되 해당 아파트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 아파트에 대한 가치는 지금보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 긍정적이다. 이런 부분들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그러면 한 8억 선에서 여기 만약에 못 사게 되면 네. 제가 한 8억 선에서 저 망원동 밑쪽에 한 작은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쪽에 혹시 들어가도 되나? 제가 뭐 2, 3억 대출 받느니 그냥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 어떻겠나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그 네. 지역은 어떠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자, 실제로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괜찮아요. 지금은 네. 큰 그림을 먼저 보셔야 돼요. 큰 그림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계시잖아요. 네. 네. 자금의 흐름이나 내 자금 보유 여력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전세를 지금 사시는 것보다는 주택을 매수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으셔야 되는 게 먼저 맞아요. 네, 그렇다면 6억대까지 가는 자금이 좀 무리가 된다면 망원동, 마포 쪽도 괜찮거든요. 자, 그러면 큰 그림에서 보면 주택은 매수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되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를 한번 찾아보고 망원동 지역도 나쁘지 않다. 우선은 주택을 매수하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들은 작은 범위 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방송 시간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대출 관련 부분은 나의 성향과 상황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게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 1544-8520 계속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용산 청파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네.
예, 현재는 제가 빌라에 거주하고 있고 네. 문배동에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 장기 임대 5년 차예요. 네. 근데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한데 네. 첫 번째는 이안 아파트가 주상 복합 아파트라서 재건축도 불가능한데 뭐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임대 사업을 낸 게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빌라를 먼저 팔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면 세금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 여기가 재개발 중이에요, 빌라가. 네, 네. 그래서 이걸 팔 수가 없어가지고 음. 이거는 가지고 있고 이 문배동 아파트를 혹시 제가 먼저 팔게 되면 세금 얼마나 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세금도 정말 우리도 절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니까 그런 네. 부분까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용산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정기 전문가 바꿔드릴게요. 네. 자, 뜨거운 관심 지역 용산입니다. 네. 네. 자,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네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고민이 상당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자, 바로 답변 드릴게요. 자, 네. 우선 청파동 빌라, 요거는 보유하시는 쪽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청파동 빌라 먼저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청파 권역이 아마 숙대 입구역 쪽 앞에 있는 청파 네네네. 1구역 맞죠?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이쪽이 바로 우리 지난 4월 18일, 지난주에도 대대적으로 큰 주민 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네. 네, 다녀오셨네요. 자, 네. 여기가 현재 사업 시행 인가 단계 지금 직전이에요. 조합 설립이 이미 되어 있고 조합원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여기가 아마 7개의 대형 건설사가 지금 들어와 있고 용적률도 상당히 도로변이라가 괜찮은 편이고요. 무엇보다 특징이 보유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네네. 우선은 우리 요 용산역 아래쪽에 뭐가 있죠? 국제 업무지구. 1700%까지 최대 용적률을 두는 곳. 바로 그 위에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까지. 대형 개발 호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사이에 핵심 업무지구가 메가톤급으로 2개가 있는데 가운데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네. 용적률도 잘 나오고 또 사업 시행 인가 바로 직전 단계인데 건설사가 7개나 입찰을 붙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수요가 많고 인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의 예전 구도심인 청파동 남영동을 생각하실 게 아니고 판의 흐름과 크기가 아예 지금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청파동 쪽은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 주셨던 게 용산 문배동 이안. 이안. 네, 용산 문배동 이안이면 삼각지 요쯤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가 주상 복합이면요. 아마 밑에 층은 뭐 오피스텔, 네. 위에는 아파트 이렇게 구성돼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다면 자, 사실 요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도하는 쪽의 방향이 맞아요. 네, 네. 그런데 네. 세금적인 부분까지 말씀하셨으니까 네. 자, 네. 우선 결론은 지금은 토호제 영향 때문에 가격이 지금 눌려 있어요. 사실은 지금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중심 업무 지구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시세 흐름을 조금 더 좋게 받을 수 있는데 토호제의 영향이 있고 지금 또 전세 놓고 계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전세도 들어와 있고 토호제 지정돼 있어서 이 이안 아파트 사는 매수하시는 분은 실거주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전세를 놓고 계세요. 자, 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방향은 매도이거나 매도하시는 쪽의 방향이 맞지만 지금 당장은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이고. 아, 저는 실거주는 이걸 안 채워도 되거든요. 네. 그 전에 구매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매도하는 방향이지만 현재는 토지 거래 허가제 지정의 영향 네. 때문에 조금 가격이 눌려 있다.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네네. 매도하실 때는 아마 예. 지금은 아파트 임대 사업자가 안 되지만 요거 매수하신 시점에서 5년 차면 말소 조건이
채워지셨어요. 말소 조건이 채워지셨다는 얘기는 임대사업자로 혜택을 보았던 부분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라든지 또 세금 합산에 대한 부분들이 배제되어 있는 주택 임대 사업자의 혜택을 고스란히 그냥 받고 말소 조건을 충족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매도가 가능하다. 매도는 가능하지만 이거에 대한 네. 불이익은 지금 없는 상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주택이시기 때문에 네. 미리 말씀드리면 청파동 빌라는 보유하시고 꾸준히 실거주하시면서 비과세 요건 부분들 다 채워가시고 이한 아파트 경우에는 중과세는 없으니까 기본세율을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세 기본세율만 일부 납부를 하신 상태에서 말소 조건을 채우셨으니 매도는 가능하다. 불이익은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봐 드릴게요. 방송 시간 관계로 이 정도로 좀 정리해봐도 괜찮으실까요? 아, 네네.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반가웠습니다. 저희 용산 얘기로 함께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 지금 구리에 아파트 자가로 거주하고 있고요. 네, 하남의 신장동 에코타운 1단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걸 팔고 갈아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역은 용산이나 강남 핵심 지역 있잖아요. 네. 거기를 보고 있어요. 과연 괜찮을까요? 아, 네. 구리 아파트에 거주는 하시면서 하남 네네. 아파트를 매도는 해서 매도해서 다른 어. 곳으로 가는 게 어떠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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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알겠습니다. 하남 아파트 매도권과 또 다른 지역 어디가 괜찮을지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신장동 에코타운, 자 하남 시청역 쪽에 있는 아파트 같아요. 네, 네. 자 요게 에코타운 경우에 지금 시세가 한 7억 선, 요 정도. 그리고 전세가 대략 한 4억 초반선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네. 그러면 요걸 매도하신다고 하면 대략 한 3억 정도, 3억 조금 이하, 이 정도 자금이 좀 마련되시는 것 같아요. 자, 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실 하남 시청역 하남권, 물론 이후에 3기 신도시, 교산 신도시도 들어오고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시세 흐름이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실 방향성 입지에서 방향성과 관련된 부분, 투자의 방향성, 황금성 투자성을 고려했었을 때는 역시 서울 쪽에 핵심 개발권지로 들어오시는 부분들이 맞다라는 부분들이고요. 혹시 지역 쪽은 특별히 검토해 보신 부분들이 강남권 또 다른 부분들 또 있으실까요? 강남 거기 핵심 지역 거기랑 용산도 괜찮을까요? 용산. 아, 네, 용산, 네, 그래요. 야, 용산 쪽하고 강남 쪽하고 같이 한번 보자면 크게 자 내용을 조금 볼게요. 자, 네. 3억 정도의 투자금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그러면 사실 어느 지역 해당 지역이 딱 요 지역 제일 좋아. 이게 아니에요. 스펙트럼을 조금 더 넓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지만 핵심권지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어떤 부분들이냐? 이미 아마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 투자를 할 때는 몇 가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자, 어떤 부분들이냐? 자, 우선 첫 번째는 지금 이미 구리에 보유를 하고 계신데 하남시청 에코타운 매도를 하시면 네. 1가구 2주택인 경우에 사실 3억이 시세 차이긴 하지만 기본 양도세율을 내셔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양도세금이 있을 거예요. 자, 양도세를 입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핵심지의 비아파트를 보는 쪽, 네.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수 제외 혜택을 보는 쪽에 재개발 흐름 쪽이 있는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고 특히 비아파트에만 해당이 되는 주택수 제외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주택수 제외 혜택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들어본 네. 적 있어요. 네. 그래요. 자, 우리 24년 1월 10일부터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고 비아파트만 면적은 59제곱미터 이하로 서울 기준으로 매가는 6억 이하인
이러한 비아파트인 경우에는 주택수 제외 혜택을 볼 수 네. 있단 말이에요. 즉 그런 형태를 보았었을 때 상급지로 보았었을 때 보면 특히 우리 말씀해 주셨던 이런 용산 지역 또 우리 반포하고 서초동으로 내려왔었을 때 우리 양재동 밑으로 내려왔었을 때 보면 요런데 우리 양재동에 소규모 주거정비 사업 형태로 일어나는 데들. 또 서초 예술의 전당 쪽 아래쪽에 서초 3동 모아타운 형태라든지 이런 지역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아파트라고 하면 우리는 꼭 빌라만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용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용적률이 최대 1,700%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주변 개발지 같은 경우도 역세권인 경우에 1,100%까지 용적률이 나와요. 그렇다면 그 내에 들어있는 빌라 말고 오피스텔도 사실은 비아파트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사실은 지금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역은 조금 넓게 보시되 핵심 지역만 조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빌라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아파트 부분 또 주택수 제외 혜택을 좀 보시면 좋겠고 재개발의 움직임이 확정적인 데들은 너무 비싸잖아요, 가격이. 실제로 A가 확정이 된 지역이면 그 바로 옆에 B나 C가 초기에 선점 투자를 하고 있다. 초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러면 주택수 제외 비아파트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너무 가격이 비싸지 않은 초기의 움직임이 있는 선점 투자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봐 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빠르게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저는 그 남양주 별내 푸르주에 전세를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주식이랑 여유 자금을 정리하고 네. 지금 사는 집을 매수할까 아니면 서울 쪽 재개발 쪽을 투자하는 게 맞을까 고민 중이거든요. 네네. 남편은 그래도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사야 되는 게 아니냐고 의견이고요. 네. 그래서 2억대 저희가 자금이 있는데 2억대 자금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또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서 네. 전문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내 푸르지오 네.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걸 그냥 매수하는 게 나을지 전략을 네. 한번 세워주실까요? 네. 네. 자, 반갑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네. 자, 별내 푸르지오 아파트 신축이고 실거주 만족도 좋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외곽지에 아파트 그리고 상급지의 비아파트. 자, 이거는 실거주 쪽이 아니라 투자 가치와 투자 만족도에 대한 서울의 평균 주택 상승률을 월등히 상회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같은 금액을 넣었었을 때 투자금을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요렇게 상급지 비아파트 쪽에 투자하는 부분들을 권유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수요가 있는 곳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고 수요가 더 많은 곳에 우리는 투자의 흐름의 방향성을 맞춰야 됩니다. 자, 우리의 방향성의 키는 서울의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가 1순위예요. 자, 그럼 2순위를 잡자면 상급지에 있는 비아파트 쪽을 건드리고 그 다음 순위가 외곽지에 있는 아파트 투자라는 부분들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은 상품의 종류, 물건의 종류의 시대가 아닙니다. 입지가 어디에 있느냐가 시청자님의 소중한 투자금을 더 많이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예요. 시간에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네, 부동산은 뭐니 해도 입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드렸고요. 도움 말씀에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